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것은 바로 황혼기입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는 매 순간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복 있는 집안의 10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사랑과 행복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말끝을 부드럽게 하세요.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라 해도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말끝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말해보세요. 왜 그래? 라고 묻는 대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차이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깜빡했을 때 또 잊어버렸네 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깜빡하신 것 같은데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은 전혀 다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서로를 감싸는 포근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말끝에 묻어나야 합니다. 그 따뜻함이 집안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나누는 첫 인사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잘 잤어?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거나 오늘 날씨가 좋네 라고 밝게 말해보세요.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 해도 말의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할수록 더욱 정성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함께 있다는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더라도 서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혼자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을 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아내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시간, 이런 따로 또 같이 하는 시간이 부부 사이에 여유를 만듭니다. 각자의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은 바둑을 두러 나가고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알고 싶어 하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존중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정이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 속에서 선택한 만남이 더욱 소중합니다. 때로는 며칠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가서 며칠 머물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끼는 꼭 함께 하세요.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중 한 끼라도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부부 사이의 정을 굳건히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각자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밥을 먹는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해 비워두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마주 앉아 오늘 하루를 나누어 보세요.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밥상을 같이 차리고 앉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세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사람, TV에서 본 뉴스, 마음에 들었던 작은 일들까지 모두 소중한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그 시간이 쌓여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함께 차린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세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선언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요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상을 차리거나 설거지를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협력이 부부 사이에 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지나간 일은 묻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나 불편한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예시를 자꾸 들춰내면 현재의 행복이 흐려집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현재 서로 잘 지내고 함께하는 순간들이 진정한 복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실수나 갈등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 미숙했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성숙해진 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과 현재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성장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거를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오른다면 혼자 조용히 정리하세요. 상대방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말고 스스로 털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추억들을 더 자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같은 아름다운 기억들 말입니다. 이런 좋은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을 덮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설거지 한 번,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고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잊지 마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는 일, 신문을 가져다주는 일,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는 일 등 작은 일들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잘 수 있었어.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고마움을 나누는 부부는 서로에게 더 많은 배려와 사랑을 쌓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불러옵니다. 고마워하는 배우자를 보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작은 고마움을 놓치지 않는 부부가 진정으로 복 있는 부부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우리의 하루를 밝힙니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 인사를 글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쪽지에 고마워라고 적어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보세요. 이런 작은 표현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6번째, 서로 아플 때 더 살뜰히 챙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금세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작은 아픔도 오래 갑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짜증내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더욱 따뜻하게 보살펴주세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겨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작은 정성이 아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가 많아집니다. 이런 때 왜 그래? 라고 묻기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세요.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플 때 옆에서 곁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보살피는 마음은 부부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부부가 되어주세요. 질병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 필요함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서로 챙겨주고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함께 계획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작은 몸의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이런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자식 일에 과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한 간섭은 오히려 자식과 부부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사랑은 때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 있는 집안은 자식 걱정보다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합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되 먼저 나서서 참견하지는 마세요. 우리 자식은 잘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잘 키워왔으니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국 그들을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독립한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녀들의 육아 방식이 우리 때와 다르다고 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럽긴 하지만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역할에 충실하세요. 자녀 부부가 의견을 다르게 가질 때 한쪽 편을 들지 마세요. 그들만의 문제이니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세요. 대신 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자녀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주세요. 8번째,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웃음은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옛날 사진첩을 함께 보며 웃어보세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웁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실수나 건망증을 탓하기보다는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함께 웃으면 귀여운 추억이 됩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도 함께 웃으면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또 안경 어디 뒀지? 아, 머리 위에 있잖아. 이런 일상의 작은 해프닝들을 함께 웃어넘기세요. 웃음이 있는 집은 늘 따뜻하고 활기찹니다.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문 너머로 기쁨과 평화가 들어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진을 꺼내어 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세요. 이때 참 젊었네. 이 옷 기억나?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웃음, 포인트를 알아가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세요. 때로는 장난스럽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예쁘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 사이는 더욱 끈끈해집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약이자 보약입니다. 9번째, 돈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재정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말년에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은 서로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 등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미리 상의하며 조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상의하세요. 작은 용돈이라도 서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함께 절약하고 함께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은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행복을 잃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월 예산을 함께 세워보세요. 생활비, 의료비, 용돈 등을 미리 계획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을 쓸 때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세요. 한 사람은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균형을 찾아보세요.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지출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사람은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것을 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받아들이세요. 가끔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마음이 담긴 선물이면 됩니다. 좋아하는 과일이나 작은 화분, 예쁜 손수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되 돈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함께 행복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10번째, 매일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되새기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일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움을 느끼세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는 마음을 되새기세요.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함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세요. 상대방의 작은 습관들도 다시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 좋아하는 음식, 자주 하는 말들까지 모두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때로는 말로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갑자기 이런 말을 해보세요.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 매일 얼굴을 보여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불만보다는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상대방이 해준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지혜 외에도 노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함께 받고 운동을 함께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감당하지 말고 서로에게 털어놓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중요합니다. 부부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익히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행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노년기에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아가세요. 이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꽃,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같은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모든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도, 행복했던 시간도 모두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 작은 실천들이 큰 힘이 됩니다. 이것들이 쌓여 부부 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돌아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였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온 이 길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끝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밥을 먹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아플 때 더 살뜰히 챙기는 것, 자식, 일에 과하게 간섭하지 않고 함께 웃고 돈 문제로 다투지 않는 것, 매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되는 작은 지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부부의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될지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 시간의 질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이해하려는 노력,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 이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황혼은 그 어떤 시간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매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 그리고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온 모든 부부들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도 모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매일, 매일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평탄하지만 함께 걸어가기에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것은 바로 황혼기입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는 매 순간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복 있는 집안의 10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사랑과 행복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말끝을 부드럽게 하세요.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라 해도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말끝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말해보세요. 왜 그래? 라고 묻는 대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차이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깜빡했을 때 또 잊어버렸네 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깜빡하신 것 같은데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내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은 전혀 다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서로를 감싸는 포근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말끝에 묻어나야 합니다. 그 따뜻함이 집안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나누는 첫 인사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잘 잤어?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거나 오늘 날씨가 좋네 라고 밝게 말해보세요.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 해도 말의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할수록 더욱 정성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함께 있다는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더라도 서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혼자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을 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아내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시간, 이런 따로 또 같이 하는 시간이 부부 사이에 여유를 만듭니다. 각자의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은 바둑을 두러 나가고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알고 싶어 하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존중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정이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유 속에서 선택한 만남이 더욱 소중합니다. 때로는 며칠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가서 며칠 머물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끼는 꼭 함께 하세요.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중 한 끼라도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부부 사이의 정을 굳건히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각자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밥을 먹는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해 비워두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마주 앉아 오늘 하루를 나누어 보세요.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밥상을 같이 차리고 앉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세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사람, TV에서 본 뉴스, 마음에 들었던 작은 일들까지 모두 소중한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그 시간이 쌓여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함께 차린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세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선언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요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상을 차리거나 설거지를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협력이 부부 사이에 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지나간 일은 묻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나 불편한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예시를 자꾸 들춰내면 현재의 행복이 그려집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현재 서로 잘 지내고 함께하는 순간들이 진정한 복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실수나 갈등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 미숙했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성숙해진 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과 현재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성장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거를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오른다면 혼자 조용히 정리하세요. 상대방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말고 스스로 털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추억들을 더 자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같은 아름다운 기억들 말입니다. 이런 좋은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을 덮어줄 것입니다. 5번째,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설거지 한 번,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고 표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잊지 마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는 일, 신문을 가져다주는 일,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는 일 등 작은 일들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잘 수 있었어.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고마움을 나누는 부부는 서로에게 더 많은 배려와 사랑을 쌓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불러옵니다. 고마워하는 배우자를 보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작은 고마움을 놓치지 않는 부부가 진정으로 복 있는 부부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우리의 하루를 밝힙니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 인사를 글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쪽지에 고마워라고 적어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보세요. 이런 작은 표현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6번째, 서로 아플 때 더 살뜰히 챙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금세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작은 아픔도 오래 갑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짜증내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더욱 따뜻하게 보살펴주세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겨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작은 정성이 아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가 많아집니다. 이런 때, 왜 그래? 라고 묻기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세요.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플 때 옆에서 곁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보살피는 마음은 부부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부부가 되어주세요. 질병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 필요함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서로 챙겨주고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함께 계획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작은 몸의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이런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자식 일에 과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한 간섭은 오히려 자식과 부부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과 사랑은 때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 있는 집안은 자식 걱정보다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에 집중합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되 먼저 나서서 참견하지는 마세요. 우리 자식은 잘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잘 키워왔으니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국 그들을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독립한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녀들의 육아 방식이 우리 때와 다르다고 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육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럽긴 하지만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역할에 충실하세요. 자녀 부부가 의견을 다르게 가질 때 한쪽 편을 들지 마세요. 그들만의 문제이니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세요. 대신 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자녀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주세요. 8번째,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웃음은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옛날 사진첩을 함께 보며 웃어보세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웁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실수나 건망증을 탓하기보다는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함께 웃으면 귀여운 추억이 됩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도 함께 웃으면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또 안경 어디 뒀지?
아, 머리 위에 있잖아. 이런 일상의 작은 해프닝들을 함께 웃어넘기세요. 웃음이 있는 집은 늘 따뜻하고 활기찹니다.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문 너머로 기쁨과 평화가 들어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진을 꺼내어 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세요. 이때 참 젊었네. 이 옷 기억나?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웃음, 포인트를 알아가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세요. 때로는 장난스럽게 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예쁘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 사이는 더욱 끈끈해집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약이자 보약입니다. 9번째, 돈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재정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말년에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은 서로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 등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미리 상의하며 조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상의하세요. 작은 용돈이라도 서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함께 절약하고 함께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은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행복을 잃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월 예산을 함께 세워보세요. 생활비, 의료비, 용돈 등을 미리 계획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을 쓸 때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주세요. 한 사람은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경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균형을 찾아보세요.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지출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사람은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것을 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받아들이세요. 가끔은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마음이 담긴 선물이면 됩니다. 좋아하는 과일이나 작은 화분, 예쁜 손수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되 돈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함께 행복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10번째, 매일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되새기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일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움을 느끼세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는 마음을 되새기세요.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함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세요. 상대방의 작은 습관들도 다시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 좋아하는 음식, 자주 하는 말들까지 모두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때로는 말로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갑자기 이런 말을 해보세요.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 매일 얼굴을 보여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불만보다는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상대방이 해준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지혜 외에도 노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함께 받고 운동을 함께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감당하지 말고 서로에게 털어놓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중요합니다. 부부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익히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행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노년기에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아가세요. 이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꽃,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같은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모든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도, 행복했던 시간도 모두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 작은 실천들이 큰 힘이 됩니다. 이것들이 쌓여 부부 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돌아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였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온 이 길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끝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 밥을 먹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아플 때 더 살뜰히 챙기는 것, 자식, 일에 과하게 간섭하지 않고 함께 웃고 돈 문제로 다투지 않는 것, 매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되는 작은 지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 부부의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 될지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 시간의 질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이해하려는 노력,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 이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황혼은 그 어떤 시간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매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 그리고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온 모든 부부들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도 모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매일, 매일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평탄하지만 함께 걸어가기에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